리암은 자신의 25번째 생일을 전에 없이 성대하게 축하하기로 했어요. 25살이었던 적이 없으니까 전에 없는 파티가 당연하지만요. 어쨌든 그는 온갖 종류의 탐험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가장 친한 친구들 올리버, 앤드류, 엠마, 마커스를 집으로 초대했어요. 리암은 까다로운 도전뿐만 아니라 멋진 상품도 준비했어요. 최고의 상품은 이국적인 섬으로의 무료 여행이었죠. 그리고 비밀의 방에 가장 먼저 도착한 사람이 리암과 함께 여행을 갈 거예요. 올리버는 첫 번째 수수께끼가 적힌 종이 한 장을 받았어요. 폴은 마크의 형제입니다. 마크는 샘의 형제예요. 샘은 다니엘의 아버지입니다. 다니엘과 폴은 어떤 관계일까요? 올리버는 폴이 다니엘의 삼촌이라는 걸 금방 알아냈어요. 앤드류의 수수께끼는 이거예요. 나는 항상 배가 고프고 먹을 걸 주지 않으면 사라져요. 내가 만지는 모든 것은 빨갛게 변해요. 나는 무엇일까요? 앤드류는 불이 정답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엠마의 수수께끼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건 수백만 년 동안 존재해왔어요. 하지만 나이는 절대 한 달이 넘지 않아요. 무엇일까요? 엠마는 달이라고 대답했고 그건 정답이었어요. 마커스가 해야 할 일은 조금 더 까다로웠어요. 친구 중 한 명이 그의 뒤에 서 있는 동안 물리적으로 그 친구 뒤에 서 있어야 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마커스는 올리버에게 두 사람이 등을 맞대고 서는 방식으로 자세를 취해달라고 부탁했어요. 모두가 첫 번째 레벨을 훌륭히 통과했어요. 이제 모두에게 문제가 훨씬 더 어려워졌어요. 올리버는 문도 창문도 없는 방에 갇혔어요. 갑자기 물이 차오르기 시작했어요. 올리버는 모든 곳을 확인했는데 물을 멈출 방법이 없었어요. 올리버는 리암이 5분 후에 확인하러 올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2분 안에 방 전체가 물에 잠길 거예요. 물론 그는 3분 동안 숨을 참을 수는 없어요. 방은 거의 비어 있었지만 밧줄, 양동이, 야구방망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어요. 이 중 하나가 이 상황에서 그를 구할 수 있어요. 그가 살려면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할까요? 양동이요. 올리버는 그걸 머리 위에 뒤집어 썼어요. 그건 공기주머니를 만들었고 리암이 도착할 때까지 몇 분 동안 숨을 쉴 수 있는 충분한 산소를 공급했어요. 앤드류는 어두운 방에 있었어요. 그가 불을 켰을 때 벽에 핀으로 꽂혀있는 쪽지를 봤어요. 당신은 이 실험실에 갇힌 과학자예요. 당신 앞에는 문이 3개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밖으로 통하지만 각각의 방 안에는 함정이 있어요. 1번 문 뒤에는 육식 식물이 있어요. 2번 문 뒤에는 거대한 돌연변이 말벌이 숨어 있어요. 그리고 3번 방에는 배고픈 호랑이들이 있어요. 이 극단적인 상황에서 자신을 구하기 위해 어느 문을 선택해야 할까요? 앤드류는 첫 번째 문을 선택했어요. 그는 식물이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래서 쉽게 피할 수 있었어요. 엠마는 사람들로 가득 찬 큰 식당에 있었어요. 엠마는 이 사람들 중 누가 시간여행자인지 알아내야 했어요. 엠마를 도와주세요. 이 남자예요. 그의 신발을 보세요. 엠마가 이 작은 점을 눈치챌 만큼 세심해서 다행이에요. 마커스는 형사 역할을 해야 했어요. 그가 해결해야 하는 사건은 이랬습니다. 미스터 가르시라는 부유한 남자가 밤중에 그의 집에서 사라졌어요. 그에게는 2명의 남자 조카와 그의 돈을 상속받기로 한 여자 조카가 있었어요. 경찰은 즉시 그들에게 연락을 했어요. 데미안은 이탈리아에서 막 돌아왔고 그곳에서 여자친구를 방문했다고 말했어요. 그 소식을 듣자마자 그는 비행기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노라는 전날 자신의 보석 가게를 열었다고 말했어요. 그녀는 직원들과 함께 밤새 축하를 했어요. 그리고 팀은 아내와 함께 교회에 나갔었다고 말했어요. 마커스는 이 사람들 중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알아내야 했어요. 아시겠어요? 데미안이에요. 경찰은 불과 몇 시간 전에 전화를 했어요. 이탈리아에서 돌아올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을 거예요. 모두가 시험을 통과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어요. 올리버는 창문도 없고 자물쇠로 잠긴 문 하나만 있는 방에 갇혀 있었어요. 문을 열고 방에서 나가려면 한 가지 수수께끼를 풀어야 했어요. 정답이 암호예요. 더 많이 볼수록 더 적어지는 것. 정답을 알고 있나요? 올리버는 자신이 필요한 단어가 안개라는 것을 알아냈어요. 앤드류는 자신의 수수께끼를 풀려는 중이었어요. 열과 감기 중 어느 것이 더 빨리 움직일까요? 아시겠어요? 다행히도 앤드류는 정답이 열이라는 것을 제때 알아냈어요. 감기는 걸릴 수 있으니까요. 엠마는 수학 수수께끼의 답을 알아내야 했어요. 한 농부가 12마리의 양을 키웠어요. 하지만 그중 9마리를 제외하고 모두 도망쳤어요. 몇 마리의 양이 남았을까요? 엠마는 9이라고 정답을 말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마커스는 이번에도 탐정 수수께끼를 풀어야 했어요. 한 노부인은 이웃이 자신의 정원 요정 석상을 훔쳤다고 확신했어요. 문제의 이웃은 그녀의 옆집에 새들어 사는 3명의 학생들로 장난으로 악명이 높았어요. 경찰이 학생들을 신문했을 때 그들은 모두 다른 마을로 여행 갔다가 막 돌아왔다고 했어요. 집으로 운전해서 돌아오던 길에 타이어에 펑크가 났다고 말했죠. 교체할 타이어를 찾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했어요. 이들이 진실을 말하는지 알아내려면 마커스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세 명을 따로 불러 어느 타이어에 펑크가 났는지 물어보면 됩니다. 만일 대답이 다르다면 그들이 이웃에게 장난을 친 게 틀림없어요. 올리버의 다음 퍼즐은 리버스였습니다. 매우 어려웠어요. 여기에 숨겨져 있는 구절은 무엇일까요? 올리버가 정답이 스페이스 인베이더라는 걸 알아내는 데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앤드류에게는 성냥개비로 만든 큰 정사각형 안에 4개의 작은 정사각형이 있었어요. 2개의 성냥개비만 제거해서 2개의 정사각형이 남도록 해야 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요. 엠마는 이 리버스 퍼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내야 했어요. Try to understand를 의미해요. 마커스에게는 이런 식으로 배열된 15개의 성냥개비가 있었어요. 6개를 제거해서 10을 만들어야 했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마커스는 곧 이것이 이 수수께끼를 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걸 알았어요. 이번에 올리버는 비슷하게 생긴 2개의 문이 있는 홀에 있었어요. 첫 번째 문 뒤에는 온 바닥에 산이 널려 있는 방이 있었습니다. 2번째 문 뒤에는 녹은 금이 방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덮고 있었어요. 올리버는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까요? 올리버는 2번째 문을 선택해야 해요. 대부분의 경우 녹은 금은 다시 고체가 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는 동안 앤드류는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그를 감시하는 경비원은 한 명뿐이었어요. 어느 순간 경비원은 다른 데 정신이 팔렸고 앤드류는 감방에서 몰래 빠져나와 다른 방으로 숨었습니다. 하지만 자유를 위해 한 개의 문과 경비원 한 명을 더 통과해야 했어요. 잠시 후 경비원이 일어섰어요. 그는 문 옆에 테이블에 있는 유리꽃병에서 열쇠를 꺼내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간 다음 다시 문을 잠갔습니다. 앤드류는 테이블로 달려갔어요. 하지만 꽃병 안에는 열쇠가 너무 많았어요. 어느 것이 맞는 열쇠일까요? 앤드류는 아무 키나 사용해도 돼요. 모두 똑같아요. 경비원은 문을 열기 전에 어떤 열쇠인지 확인조차 하지 않았어요. 엠마는 지하실에 갇혀 있었어요. 텅 빈 방에 있는 건 벽에 있는 커다란 스크린뿐이었습니다. 갑자기 전원이 켜졌어요. 엠마는 3명의 소녀를 봤어요. 그중 한 명은 분홍색 머리였어요. 가운데 있는 소녀의 머리는 하늘색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소녀의 머리는 짙은 파란색이었어요. 엠마는 그들을 유심히 보고 최근에 마법을 사용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내야 했어요. 분홍색 머리의 소녀였어요. 그녀의 오른손을 보세요. 파란빛의 작은 굴을 들고 있어요. 얼마 전에 마법을 쓴 게 틀림없어요. 마커스는 불이 난 큰 집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운 좋게도 그를 안전하게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줄 쪽지를 발견했어요. 바로 이렇게 생겼어요. 곧 마커스는 4개의 문을 봤어요. 각각의 문은 특정 모양으로 표시되어 있었어요. 마커스는 어느 문을 선택해야 할까요? 마커스가 이모티콘과 그 이모티콘이 상징하는 방의 이름을 연결하면 다이아몬드가 나옵니다. 그것은 첫 번째 문을 선택하라는 뜻이죠. 그리고 모든 친구들이 동시에 비밀의 방에 도착했어요. 리암은 이런 결과를 예상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친구들에게 수수께끼를 하나 더 풀어보라고 했어요. 그들은 각자 종이에 답을 써서 리암에게 줘야 했어요. 벽에 있는 큰 스크린에서 친구들은 3명의 게이머를 봤어요. 모두 꽤 멋져 보였어요. 첫 번째 게이머는 황금 이어폰을 착용하고 있었어요. 두 번째 게이머는 특이한 DIY 헤드폰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게이머는 이상하게 생긴 눈과 게임용 조이스틱을 가지고 있었어요. 문제는 어느 게이머가 부자일까요? 첫 번째 남자는 방금 이 멋진 헤드폰을 샀어요. 두 번째는 아마 장난을 치고 있는 걸 거예요. 하지만 세 번째 남자는 컴퓨터 게임을 만들고 테스트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것은 그의 직업이고 그건 그가 부자라는 것을 의미해요. 누가 정답을 맞췄고 리암과 함께 아름다운 열대섬에 갔다고 생각하세요?